드디어 2025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합격을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입결이 낮고 경쟁률이 높다고 입시 결과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낮으면 마음이 뭔가 편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진학사 정시 점수 공개 서비스를 통해서 나와 같은 대학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떤지, 또 그 학생들이 다른 군에는 어떤 대학들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원한 대학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다른 지원자들의 표본은 내일 1월 4일 11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공개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인데요. 전체 경쟁률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경희대, 그리고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고요.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리고 홍익대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보시면 올해 새로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대체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래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대학별로 경희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올해 정시 경쟁률은 4.79대 1로 작년보다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고 가군과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몇 안 되는 주요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이 국제 캠퍼스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군별로 보면 가군보다는 나군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또 계열로 보면 인문보다는 자연의 경쟁률 상승폭이 더 컸죠. 인문계열은 대부분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한의학과 인문과 그리고 국제학과만 선발하는데요.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가군,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 그리고 나군에서는 한의학과 인문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개 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경쟁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은 작년 6.6대 1에서 11.2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한의에는 작년 3.9대 1에서 올해 5.5대 1로 높아졌습니다. 마감 직전의 경쟁률도 그렇게 낮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호스피털리티는 막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시 결과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막판에 몰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에서는 관광 엔터테인먼트와 위상이었습니다. 2.88대 1의 경쟁률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어요. 아까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지만 관광 엔터테인먼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도 관광 엔터테인먼트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모집 인원의 차이가 경쟁률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26명을 모집하는데 글로벌 호스피털리티는 5명밖에 선발하지 않죠. 경희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모집 인원 많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고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가군에서는 한약학과의 경쟁률이 8.05대 1로 가장 높았고요. 나군에서는 의예과의 경쟁률이 8.2대 1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영양이라든지 약학, 식품생명공, 약과학처럼 생명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의예나 약학 같은 곳의 경쟁률이 높은 건 학과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요. 식품영양이나 식품생명공 같은 곳은 다소 낮은 입결을 예상해서 학생들의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반대로 낮은 곳은 가군에서 컴퓨터과학, 나군에서는 응용화학과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공, 그리고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화학공, 반도체공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4대 1 이하의 경쟁률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의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보다 1.28 상승한 6.05대 1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다군 경쟁률이 9.12대 1로 가장 높았고요. 가군과 나군은 각각 5.49대 1과 5.24대 1로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가나군 역시 작년보다 경쟁률이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군으로 선발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가나군의 선발 인원이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문계열에서는 북한학 전공, 문화유산학과, 사회복지학과처럼 다소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군 역시도 다소 선호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철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죠. 동국대 인문계열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의 다소 부족한 성적으로 합격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열린전공과 경찰행정에서만 선발을 했죠. 둘 다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열린전공 인문의 경쟁률이 10.14대 1로 조금은 더 높았습니다.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5.87대 1이었는데 마지막에 2배가량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지리교육 4.15, 경영 3.67, 경찰행정 8.61이었습니다. 나군에서는 경영 다음으로 불교학부의 경쟁률이 3.79로 낮았었는데요. 나군 경영과 불교는 작년에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였습니다. 동국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곳이나 아니면 낮은 곳이나 모두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은 바이오 환경과학의 경쟁률이 9.2대 1로 무척 높았죠. 다군 모집 단위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가 가정교육과 바이오 환경과학 그리고 화학과 이렇게 3개 학과가 있었는데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2.5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였었죠. 그 중에서 가정교육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이 5대 1 수준에 머물렀지만 바이오 환경과학만 유독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나군에서는 의생명공학이 8.7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다군에서는 열린전공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인문에 비해서 자연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고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반대로 낮은 곳은 가군에서는 전자전기공, 나군에서는 컴퓨터 AI였죠. 이외에도 화공생물공이나 통계학과 같은 곳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 학과들인데 다소 높은 입시 결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군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 가까운 충원율을 보였었는데요. 올해 역시 높은 충원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도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강대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6.89대 1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체 지원자 수가 작년 3,4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다군 선발 때문이죠. 다군에서 83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1,800명이 몰려서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다군뿐만 아니라 나군 역시도 선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률이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인문에서는 다군 선발하는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경쟁률이 22대 1을 넘기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나군에서는 글로벌 한국, 중국 문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나군에서는 비교적 모집 인원이 작은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높았어요. 반대로 모집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들은 5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죠. 인문학부, 경제학과, 사회과학부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영문 등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자연계열도 다군의 AI 기반 자유전공 경쟁률이 22대 1로 높았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한양대 다군도 21대 1로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만 탐구를 한 개 반영해서인지 이보다 다소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서강대 나군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올해 신설된 사이언스 자유전공, 화공생명공 등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고요. 올해 서강대 자연계열은 시스템 반도체와 물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기계공학, 물리, 전자공 순이었는데요. 다군을 제외하면 경쟁률이 높았던 것과 이렇게 낮은 곳들의 편차가 크진 않죠. 서강대는 모집 단위가 많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인문과 자연 모두 경쟁률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균관대의 정시 경쟁률은 6대 1로 작년보다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군별로 보면 다군 일반 전형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49.62대 1에서 올해 27.55대 1로 엄청 큰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죠. 선발 인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쟁률은 소폭이지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계열은 글로벌 이름이 붙은 세 곳의 경쟁률이 높았죠. 가군에서는 글로벌 경제, 나군에선 글로벌 리더, 다군에선 글로벌 경영의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글로벌 경영은 올해 다군으로 선발군을 옮기면서 경쟁률이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영상,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쟁률이 오르는 인문계열 학과가 많았습니다.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경쟁률이 꽤 하락했었는데요. 성균관대는 성적 반영 방식을 두 가지로 두고 그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준 게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의 교육학과 그리고 나군의 인문과학 계열로 4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인문과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처럼 모집 인원 많은 곳의 경쟁률이 4대 1 미만이었고요. 일반 학과 중에서는 교육학과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지면서 3.3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은 가군 약학, 나군 건설환경공, 다군 양자정보공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양자정보공은 올해 신설해서 선발하는 다군 모집단위인데요. 다른 다군 학과들보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신설되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입시 결과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컴퓨터교육, 나군 전자전기공, 다군 반도체 융합공학이었는데요. 가군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군 의예과와 자연과학 계열도 4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작년 4.1대1에서 3.8대1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건 작년 10명 선발에서 올해 50명으로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 학생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숙명여대의 전체 경쟁률은 4.45대1로 작년 4.5대1과 큰 차이가 없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자유전공학부 303명, 그리고 첨단공학부 78명을 나군에서 선발하면서 가군의 모집 인원이 크게 줄고 나군 선발 인원은 크게 늘었는데요. 가군은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0.35 상승했고요. 나군은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0.7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숙명여대는 4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군에서 선발하는데요. 가군에서 경쟁률이 높은 3개 학과는 테슬 전공, 그리고 소비자 경제, 그리고 독일 언어 문화였습니다. 모두 인문계열 학과였는데 가군 인문계열의 경쟁률은 평균 5.13대 1이었고요. 자연계열은 평균 5.61대 1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지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들은 인문계열 학과들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곳들은 마감 전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비교적 합격권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막판에 높아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사회심리, 미디어, 경제학부처럼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들이었습니다. 4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죠. 이 3개 학과를 제외하면 모두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가족자원 경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자원 경영의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막판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커트라인은 낮은 편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마지막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군에선 4개 모집단위만 선발하는데요. 체육교육과 약학부, 자유전공학부, 첨단공학부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체육교육과를 제외하면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가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죠. 가군에서는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나군 자유전공이나 첨단공학부는 4대1 미만의 경쟁률로 낮았습니다. 자유전공은 303명, 첨단공학은 78명, 약학은 51명 이렇게 선발 인원이 많은 편인데 선발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는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편입니다. 중앙대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 8.88대 1에서 1.26 하락한 7.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능 일반 전형 기준으로 다군 경쟁률이 24.28대 1에서 14.34대 1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가군과 나군의 경우에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이 가군 소폭 하락, 나군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가군 영어영문 5.66, 나군 영어교육 7.55, 그리고 다군 경영으로 14.59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21.8대 1에서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립대나 서강대나 한양대 등 다군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교육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학과이기도 하고요. 마감 전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경쟁률보다 그 경쟁률이 크게 오른 학과이기도 합니다. 마감 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1.2대 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역사학과, 나군 간호인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이나 철학, 공공인재 등 4대1 미만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9곳으로 많은 편이었고요.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경쟁률이 5대1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과 간 경쟁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연계열은 가군에서 식물생명공학 경쟁률이 6.7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빈치 캠퍼스에 위치한 학과인데 동물생명공이나 첨단소재공 등 다빈치 캠에 위치한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는 약학부의 경쟁률이 6.06대 1로 높았고요. 나군 건설환경 플랫폼과 같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창의 ICT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은 간호자연이었습니다.
인문에서도 간호 인문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었죠. 학과로만 보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일 수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나군의 경우에는 의학부의 경쟁률이 작년 3.6대 1에서 소폭 오른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외대 올해 정시 경쟁률은 6.16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캠 기준으로는 가군과 다군은 경쟁률이 하락하고 나군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캠이든 글로벌캠이든 다군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은 경쟁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종합하면 다군 자연계열에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겠죠. 인문계열은 서울캠학과들보다는 글로벌캠의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군에서는 글로벌캠의 중앙아시아 경쟁률이 10.67대 1로 높았고요. 나군 역시도 글로벌캠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의 경쟁률이 8.29대 1로 다군 못지않게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군에서는 경영학부의 경쟁률이 12.38대 1로 높았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기존 다군 선발하던 대학, 학과의 경쟁률은 다군 신설대학들로 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외대 경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학과들은 주로 서울캠의 학과들이고요. 4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인 인문계열 학과가 총 10곳이 있었는데 4학과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캠퍼스에 속하는 학과들이었습니다. 또 이 학과들은 노어과를 제외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LT, 국제통상처럼 대체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었는데요. 작년에도 대체로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원 합격이 많은 학과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쟁률이 낮고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지원하신 분들은 합격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계열은 다군 선발하는 랭귀지 앤 AI를 제외하면 모두 글로벌 캠퍼스에 있죠. 가군은 평균 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나군은 4.59대 1, 다군은 7.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최고 경쟁률도 7.6대 1, 5.5대 1인 것처럼 학과 간의 경쟁률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도 가군은 4.9대 1, 나군은 3.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죠. 외대 자연계열은 생명공학이나 산업경영공처럼 작년보다 경쟁률이 오르는 곳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양대 정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오른 6.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군에 신설된 한양인터칼리지가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지만 가군과 나군도 작년보다는 소폭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가군 교육학과 경쟁률이 9.11, 나군 정보시스템이 7.24, 그리고 다군 인터칼리지는 자유전공으로 인문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데 2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이 중에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1.33대 1로 가장 낮았었는데 그게 경쟁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나군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였죠. 올해 교차 지원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양대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탐 선택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한양 인터칼리지는 모집 인원이 62명으로 많았는데도 1,300명 정도가 몰려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충원율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는 최종 커트라인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의 경영, 나군의 파이낸스 경영이었습니다. 이 학과들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상경계열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여전히 많은 대학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가군 전기공학의 경쟁률이 높았고요. 나군 반도체공학은 전기공학보다도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양대 자연계열은 선발 군 배치상 나군의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한양대 나군 자연계열의 평균 경쟁률은 8.2대 1이었고요. 가군은 4.07대 1이었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만큼 충원율 역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도 나군이 가군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모습을 보이죠. 가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이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가군 중에서는 높은 입결이 예상되는 학과인데 그 정도로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가군의 연고대와 지원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높은 성적대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편이고요. 홍익대 전체 경쟁률은 작년보다 0.89 하락한 10.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미술대학 위주로 선발하는 나군 경쟁률도 4.5대 1에서 3.78대 1로 하락했고요. 다군 수능 운서자 전형도 11.9대 1에서 10.8대 1로 하락했습니다. 인문자연계열학과 기준으로 보면 총 17개의 학과의 경쟁률은 하락했고요. 6개 학과의 경쟁률만 상승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역사교육, 국어교육,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모두 사범계열 학과들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사범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최종 컷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들이 많았죠. 올해 교육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범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학생들의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도거동문, 자율전공, 법학순이었습니다. 이 세 학과는 순서만 바뀌었지 작년에도 경쟁률이 낮은 3개 학과였습니다. 자율전공이나 법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선발 인원이 많다는 점이 낮은 경쟁률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대 인문계열 중에서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경쟁률이 낮아진 곳은 국어교육입니다. 작년 26.5대 1에서 올해 17.3대 1로 낮아졌고요. 작년에 20대 1의 경쟁률을 넘겼던 불어불문 역시도 올해 경쟁률이 상당히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도 사범계열인 수학교육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뒤를 컴퓨터공, 도시공이 이었는데요. 홍익대 자연계열은 컴공을 제외하면 모두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크게 경쟁률이 하락한 곳은 건축학 전공으로 작년 15대 1에서 올해 6.9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건축학 외에도 기기 시스템 그리고 산업 데이터공의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서 마감한 대학들 중 일부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을 살펴봤지만 이게 높다 낮다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저희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거겠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활용해 보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